안녕하십니까. 이병도입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난 2월 말 발발된 이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6월 17일 저점을 찍어서 약세장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후 최근에 와서 쌍바닥을 이루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약세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국제적인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주시장의 약세장에 빠질 때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전쟁이 없이 약세장에 빠진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지난 2005년, 6년, 7년, 8년 그때 금융위기 때가 전쟁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약세장에 빠졌던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번에 약세장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팬데믹과 더불어서 팬데믹에 의한 통합 팽창과 전쟁에 의한 공급 부족으로 일어난 원인이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한 최근의 뉴스를 중심으로 현재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러시아가 최근에는 자국의 영토가 방어가 어려울 때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뱉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나토는 아주 강력한 응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스트림 파이프라인, 소위 말해서 러시아에서 북유럽으로 넘어가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잠재적인 방해 행위로 인해서 누출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파이프라인이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으로 볼 때는 금년 겨울까지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화요일은 러시아 가입에 관한 1년의 국민투표 투표의 마지막 날입니다. 소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하여 점거해온 그 지역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러시아에 병합이 좋다고 하는, 합병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여는 것이 국민투표의 마지막 날입니다. 러시아 가입에 관한 1년의 국민투표 투표의 마지막 날입니다. 분석가들은 조작되고 불법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진 투표가 이번 주말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합병했다고 발표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동부지역과 남부 점령지역인 자포리치와 헤르손에 있는 두 개의 친러시아 자칭 공화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가입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되고 강압과 침략이 사용되었다는 여러 보고도 있어 왔습니다. 선거관리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휴대용 투표함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투표소는 오늘 화요일에만 열리며 관리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문을 엽니다. 정상투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뉴스에서 러시아는 영토가 위협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으며, 여러 의심스러운 누출이 노스스트림 파이프라인을 강타했지만
전문가들은 사보타지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럽 관리들은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스스트림 1과 2 파이프라인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할 수 없는 누출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는 모두 사보타지를 피해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아직 비난에 직접 대응하지 않은 모스크바를 비난의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앤토니 브링컨 미 국무장관은 노스스트림 송이관의 명백한 손상에 대한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것이 사보타지의 결과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링컨은 국무부의 기자들에게 이것은 초기 보고서이며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누출이 유럽의 에너지 회복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럽과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와 장기 모두에서 하루 종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링컨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럽 관리들은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스스트림 1 및 2 파이프라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할 수 없는 누출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란 무인기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공군 브리그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란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 라이더 장군은 1일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크라이나들이 이러한 무인 항공기 중 일부를 격추했다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지난달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러시아가 드론을 수령했지만 새로운 무기가 전투를 어떻게 형성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확인했습니다. 컬비는 컨퍼런스 콜에서 기자들에게 드론의 전반적인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우리가 계속 제공하는 기능의 종류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컬비는 러시아인들이 일부 드론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나토 사무총장은 핵무기 사용,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엔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러시아인의 발언과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는 유럽의회에서 열린 개사에서 핵무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갈등의 성격을 바꿀 것이라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유럽연합은 물론 나토 동맹도 러시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크렘린은 이전의 영토가 위협받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감독하는 조직은 9척의 선박이 포위된 국가를 떠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UN, 터키의 이니셔티브인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블랙시 그레인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선박에는 총 34만 4,643톤의 곡물과 기타 곡물이 실려 있습니다. 옥수수, 보리, 밀을 실은 2척의 배가 스페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가 우크라이나의 즈유니 피부데니 항구에서 한국으로 출발하여 옥수수를 실을 예정입니다. 밀과 콩을 실은 2척의 배가 터키로 향할 것입니다. 해바라기 알약을 실은 또 다른 배는 불가리아로 항해할 것입니다.
오데사에서 두 척의 배가 밀과 옥수수를 실어 튀니지와 루마니아로 항해할 것입니다. 코노모르스크에서 프랑스로 떠나는 9번째 선박은 유체를 싣고 있습니다. CIA는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 베를린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잡지 슈피겔은 독일로 가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에서 가스 누출이 보고된 후 몇 주 전에 발트해의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 독일에 경고한 적이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가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여름에 CIA 제보를 받았다고 슈피겔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를린이 로드스트림 1 및 2 파이프라인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슈피겔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 사업과 연결된 슈퍼요트 경매에서 3,750만 달러의 낙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업과 연결된 슈퍼요트가 채권자 JP몰간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지브롤터 경매에서 3,75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법원이 확인했습니다. 72.5m 길이의 에시오마는 미국 은행이 드미트리 품피얀스키가 소유한 회사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회사가 2,050만 유로, 달러로 1,960만 달러 대출 주권을 어겼다고 말한 후 3월에 지브랄터 당국에 압수되었습니다. 58세의 품피얀스키는 3월까지 러시아 에너지 회사 가즈프롬의 공급업체인 강관제조업체 오와 TMQ의 소유주이자 회장이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의장은 젤렌스키와 대화하고 동맹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엔소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방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유권을 지지하는 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은 그동안의 양상에 의해서 앞으로 1년을 더 끌으면은 사망자가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할 거라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난 2월 말에 발발했을 때 러시아의 전 세계 2위 화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집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토를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거꾸로 많은 타격을 입히면서 전쟁의 양상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러시아는 그동안의 병력 손실을 거의 15만 병력을 거의 다 잃고 지금은 30만 명을 다시 동원하여 전쟁의 준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원을 하려고 해도 예비군들이 동원에 응하지 않고 이웃 나라로 탈출하는 참 미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황 속에서 러시아는 전쟁에 이기는 자가 하지 못하고 패배자가 막판 악다구니를 쓰듯이 그들의 핵무기 사용할 권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전쟁은 러시아는 이미 패색이 짙은 겁니다. 다만 그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어떤 극적인 상황을 모멘텀을 맞아서 전쟁이 끝나냐만 남아 있습니다. 설사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세는 이미 크게 기울었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 중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연준의 초강경 정책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가장 큰 변수는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언제쯤 오느냐에 따라서 세계 주식시장은 요동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틈 있는 대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주식시장은 세계의 일거수일투족이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